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만화 웹툰. 네, 웹툰 방송 시간이고요. 네. 이제 올림픽 끝나고 안식의 마음 한주하고. 안식의 마음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웹툰을 가지고 찾아왔고요. 네. 요즘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도 이를 소재로 한 웹툰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지 않고 좀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사과 작가의 장난감이라는 작품입니다. 연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6월부터 연재 중이고요. 지금 한 10화 내외로 연재 중인 것 같아요. 지금 8월이니까. 이 배사가 작가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꽤나 오래전이긴 한데 이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글리 피플즈라는 만화를 했었어요. 네, 세상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못생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어글리 피플즈가 데뷔작이시고 이 장난감이 그거 끝나고 하시는 후속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답답해요. 전개가 답답해요. 네. 사람이 답답하다는 건 아니고요. 모르죠, 그건 제가. 네. 근데 사실 요즘 웹툰의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사이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전개를 조금이라도 독자가 불편해하지 않고 그렇죠. 쿨하고 멋지고 모든 갈등 따윈 없다. 주인공이 짱짱이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은 김상재입니다. 상재 씨. 네. 김상재는 일단 일용직 노동자고요. 삶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와이프가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혼자서 달동네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는 일용직 노동자로 이제 약간 소위 말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만 들으면 가정이 되게 불우하구나. 그렇죠. 좀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인간 쓰레기인 거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삶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불만을 아들을 때림으로써 해소합니다. 네, 아들을 정말 그냥 뭐 툭하면 때려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당화합니다. 네. 나는 아들을 먹여 살리는 아빠니까 이 정도는 해도 상관없다. 실제 아동 학대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네,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동료가 추천해줍니다. 점쟁이를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가요. 근데 이제 그 점쟁이가 좀 용한 점쟁인데 딱 들어오더니 김상재 당신은 얼마 뒤에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전개를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김상재가 뭐냐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근데 무당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김상재는 막연하게 이거는 좋은 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복권을 삽니다. 무려 50만 원어치를 삽니다. 복권을. 인생 한 방이죠. 네. 그러나 역시나 뭐 흔한 스토리지만 다 꽝이죠. 한 방에 골로 가죠. 네네네. 뭐 다 꽝은 아니었겠죠. 뭐 하나쯤은 5,000원 정도 됐겠죠. 한두 개 정도는. 어쨌든 원할 만한 뭐 1, 2등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또 화가 나죠. 또 애를 팹니다. 이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애를 학대하는 건 당연하고 복권도 계속 삽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사는데도 역시나 이제 당첨은 안 되고 점점 더 불만은 쌓여가고 이제 무당도 욕하고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짜증나고 막 시비 걸려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노에 차서 거리를 걷습니다. 근데 애가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근데 뭔가 되게 불안한 눈빛으로 김상재를 쳐다봐요. 쳐다보고 막 슬금슬금 피하고. 그래서 김상재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흔한 시비의 시작 있잖아요. 너 뭐냐? 애한테. 그래서 시비를 걸고 심지어 폭력도 가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달동네라고 했잖아요. 달동네니까 이제 약간 언덕 같은데 난간이 있는데 거기로 애와 상재가 같이 떨어집니다. 추락을 해요. 좀 약간 높은 데서.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바뀐 거죠. 네, 영혼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박혜오예요. 혜오. 그래서 박혜오고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상재는 인생의 변곡점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드디어 이렇게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심지어 젊어진 상태로 남부러울 것 없이 뭐 유산 물려받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부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아들은 뭐 안중에도 없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박해호의 부모님이 자기를 이제 찾아올 거 아니에요. 해호야 괜찮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치 언덕에서 떨어져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기가 박해호다라고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박해호의 집으로 갔는데 역시나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굉장히 잘해줘요. 뭐 매 끼니마다 진수성찬이 나오고 뭐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뭐 방도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모님이 자꾸 이 박해호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너 해호야 너 기억 돌아왔니? 해호야 너 기억 돌아왔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느 순간 이제 박해호가 짜증을 내는 거죠. 그만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더 기억 안 돌아온다고. 근데 그 일이 있은 뒤부터 박해호가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박해호에는 누나랑 형이 있어요. 해 1, 해 2인데 그 다음에 해 5예요. 어쨌든 그래서 누나 오빠가 있는데 굉장히 뭔가 말라있고 뭔가 분위기도 어둡고 그런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박해호의 부모도 아동학대범이었던 거예요. 아동학대범이고 이 박해호가 기억상실이 왔다고 하자 진짜 순전히 재미로 연극을 한 거죠. 알고 보니까 박해호는 그 학대받던 집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하다가 달동네까지 어떻게 걸어갔는데 김상재를 마주쳐가지고 언덕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약간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언제 기억을 찾을지 난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네가 기억을 찾은 다음에 네가 그 느낄 절망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쓰레기죠. 역시나 쓰레기죠. 그 순간부터 박해호한테도 어마어마한 학대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몸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도 없는 거죠. 한 10살 남짓한 애예요. 부모가 뭐 아빠 엄마 할 거 없이 다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김상재는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 집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번번이 막혀요. 한 번은 뭐 이래서 막히고 한 번 저래서 막히고 그렇게 막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 김상재의 대사가 정말 가관입니다. 그 아들아 내가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김상재의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전히 그 분리를 시킨 거죠. 자신이 가해자로서의 자신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얻어맞고 있다. 심지어 뭐 김상재가 자기 아들한테 잘못했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아들이 나를 얼마나 찾고 있을까. 이기주의의 끝판왕.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전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 과연 김상재는 박해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뭐 어글리 피플즈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주인공이 권선징악적 그런 적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가서 벌을 받죠 결국엔. 그렇겠죠. 근데 이것 역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제 뭐 한 10화도 전개가 안 돼서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맨 처음에 방송 소개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의 트렌드, 웹툰의 그 사이다라는 트렌드랑 굉장히 역행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반드시 사이다 전개가 무조건 옳은 전개냐라고 생각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뭔가 얻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웹툰은 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매화에 별점이 매겨지잖아요. 전개가 조금이라도 독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전개로 간다. 그럼 소위 말해서 별점이 낮아지는 거죠. 별점 테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별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써놓은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걸 좀 맞춰나가는 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